아침을 여는 뉴스7 10월 6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액이 사상 최초로 7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반도체 업황 호조 속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PC용 D램에 이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서버용 D램까지 연말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모건 스테일리 등 외국의 증권사들이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를 제기할 때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던 골드만삭스도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107,000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크지 않더라도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런 시장 전망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 4분기까지는 큰 폭의 업황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토스뱅크가 본격 출범하면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카카오뱅크의 독주 속에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K뱅크와 더불어 제3호 토스뱅크까지 공식 출격하면서 인터넷뱅크 삼국지 시대가 막을 올렸다는 평가입니다. 5일 출범한 토스뱅크의 올해 말 중금리 대출 실행 목표는 전체 대출의 34.9% 수준입니다. 카카오뱅크의 20.8%나 K뱅크의 21.5%보다 중금리 대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토스뱅크는 내년 말까지 중금리 대출 비중을 42%로 올리고 2023년 말에는 4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30%나 K뱅크의 32%보다 월등히 많은 비율입니다. 토스뱅크 측은 신용 데이터와 비금융 대안 데이터를 분석한 새로운 CSS로 저신용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됐다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이들 중 약 30%를 건전한 저신용자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Z손해보험이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영업부문 대표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업부문 대표로 낙점된 인사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MZ손보 내부에서는 대주주 측이 추천한 인사가 새로운 영업부문 대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MZ손보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영업부문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MZ손보는 2019년 경영 개선 명령을 받고 유상증자를 진행했지만 계속된 보호명업 악화와 대체 투자 손실로 자본적 정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Z손보는 지난해 1,006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2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2019년 78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낸 이후 계속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영업부문 대표가 임명되면 직급별 업무 분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MZ손보는 경영기획, 보호명업 부문장이 각각 부사장을 맡고 있는데 새 영업부문 대표가 임명되면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MZ손보는 이달 29일까지 경영개선 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이어 최근 현대해상이 앱으로 접속해서 비대면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관련 시스템이 타사로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날부터 지문 하나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지문인증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현대해상 애플리케이션에는 관련 기능이 탑재된 상태입니다. 지문인증 전자서명은 고객의 서면 통역 절차를 기존 10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 축소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서명 계약을 체결하면 고객이 최대 15회의 자필 서명을 해야 했지만 이 신기술을 활용하면 단 한 번의 전자서명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바이오 정보 분산 관리 업무를 기반으로 지문인증 전자서명이 운영되는데 촬영한 지문이 즉시 암호화돼 금융결제원 분산관리센터에 보관되는 구조라 보안성도 우수합니다. 현대해상 측은 휴대폰 직접 서명과 이번 지문인증 전자서명 도입으로 향후 디지털 기반의 페이퍼리스 환경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 4월 불가리스 사태로 인한 평판 하락, 불매 운동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리점주와 축산농가, 주주, 종업원에 대한 피해 보상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매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증인의 잘못된 경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증인이 책임을 다한 다음에 회사를 매각해도 매각할 일이지 증인 책임을 기업을 사는 쪽에 넘기는 게 증인이 오랫동안 해온 기업 철학인지라고 재차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공정위원장에게 오너 리스크나 평판 하락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대리점주 피해 구제책을 요구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여러 플랫폼의 라이브 커머스 상에서 표시 광고법 위반 등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라이브 커머스, 일명 라방에서 초음파 기기를 판매하면서 부작용이 없다고 말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매대행 특례로 아마존의 미인증 제품 판매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윤 의원은 아마존은 미인증 어린이 용품이나 미인증 샘플 화장품, 미인증 의료기기, 인증 미표시 전기용품 등 국내 법상 판매 불가 품목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며 국내 인증 제도를 완전히 무시한 채 판매하고 있다. 근거는 구매대행 특례인데 이를 이용해 거꾸로 미인증 제품을 팔고 있는 것이라고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던 부광약품이 임상 이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습니다. 국내 여러 업체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나섰지만 대부분 임상 이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 국산 코로나 치료제 개발까진 험로가 예상됩니다. 부광약품은 자사가 개발한 B형 간염 치료제 레보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임상을 진행했지만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시 녹십자도 혈장 치료제 지코비딕주 개발에 착수했지만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종근당의 낙파벨탄, 대웅제약의 코비블록, 신풍제약의 피라맥스 등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들 모두 임상 이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기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동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